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원래는 지금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하기 전에 좀 일방적으로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좀 바빠졌어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규 강의 23기 직원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지금 접수를 시작을 했어요. 조금 이제 밀어붙였는데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나 접수가 가능하시고 저는 가능하면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엔 제가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시라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 내용에 나와 있지만 저는 들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 많은 걸 인풋하는 걸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에 분명히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선택을 하셔야 되고 청약도 있어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산에 맞는 집이 있는데 상급지가 아닐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요. 확률이. 그러면 이걸 사 마라. 청약 기다릴까?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정권 지나가고 나면은 많은 게 변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제가 학습하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함이고, 오늘 영상 뒤 본 내용이 나오겠지만 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한국에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지 말고 아득바득 생존하면서 잘해서 나중에 내 미래가 밝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영상에 다뤄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본 내용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제가 이번에 라이브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어색하게 들리셨죠? 아마 제 마음속에 대통령이란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아마 매칭이 안 되지 않았었나. 그리고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국내 장악을 시작을 하셨죠. 그분들께서. 삼권 분립은 제가 봤을 때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언론이 지난 정권이랑 완전 달라요. 언론이 현재 정권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안 좋은 뉴스는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억지스럽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통화한 내용도 사실 내용이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 올린 것도 없고 내용이 없는데도 내용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언론도 장악 쪽이고 국내도 장악 쪽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남는데요. 국민들은 아마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대선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김문수 후보님은 참 이게 뭐 제 주관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존재감이 기존에 강력했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님은 GTX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하실 때 GTX의 아버지죠, 사실은. 물론 GTX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GTX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홍보가 많이 된 내용은 아니고 워낙 예전에 시작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감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되신 분은 아닌데 대통령이 뭐 연예인 뽑기 대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한국은 더 이상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이번에 득표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표예요. 이준석 후보가 받은 표까지 합치면 50%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5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계엄 사건 이벤트 이후에조차도 득표율이 50%예요. 보수 쪽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닌 쪽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님은 저는 사실은 지금 얻으신 게 뭔가, 손에 남은 게 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좀 큰 그림을 그리는 큰 사람의 모습, 통합의 모습, 그리고 국힘당에서, 물론 제가 국힘당을 지금 뭐 응원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좋은 자리, 그리고 미래를 그려봤으면 어떨까. 마치 제 주관에는 예전에 안철수 후보님이 그 당시요. 저는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 막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님이 엄청나게 지지율과 인기가 올라갈 때 그런 판단과 비슷하지 않았나. 난 이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자리를 할 거야. 지금 이 자리는 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님께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그 당시에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좀 의미가 없어서. 이재명 후보님이랑 김문수 후보님이랑 이준석 후보님이랑 대선 토론을 할 때 보시면은 솔직히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솔직히 아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고 너무 심해서 김문수 후보님도 아무래도 대선 준비 기간이 좀 부족했고 그나마 이준석 후보님이 정책 디테일이 갖춰져 있었죠. 근데 그거 전문가 분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해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입장을 바꿔봐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 디테일을 얘기하면은 거기에 엮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놔주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 주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일은 나랑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엮여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님은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정치 생명이 정말 긴 분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도 뭔가 정책 디테일을 짜려면 시간이 걸려요. 같은 프로세스인데 이준석 후보님은 그냥 혼자 디테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두고 이준석이 말을 잘한다. 역시 뭐 하버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정치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원희룡 전 장관님이 일을 기가 막히게 했어야죠. 원희룡 장관님께서 22년도에 일을 하셨는데 4년 후인 26년도부터 아파트 공급량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5년을 지낼 생각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많이 변할 거고 국민들이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의 희망은 뭐냐면 아직 남아있는 어떤 보수의 국민들 50%입니다. 문제는 지금 보수 정당이 없죠. 보수 국민들은 있는데 준비가 돼 있는데 이들을 뭉치게 해줄 보수 정당이 없죠. 이번에 국힘당 이제 대선 준비할 때, 또 후보 이제 선출할 때, 제가 뭐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참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 정도 투표를 해준 것만 해도 이제 좀 아셔야 될 텐데,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때문에, 보수란 그 단어 때문에, 자신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표를 줬다는 거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힘당이 잘해서 좋아서 준 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던진 표라는 걸 제발 좀 알아먹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국민들이 있기에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5년 동안 벌어질 일은 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진 정권이 만들어졌어요. 색깔도 아주 진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한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이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언론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를 느낍니다. 진짜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포인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분명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은 언젠가 월세, 전세, 매매 또는 청약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5년 이내에 그런 선택하실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엄청 많습니다. 맞죠?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는 알아낼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을 뿐 한국의 방향성은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돈을 풀겠죠. 화폐 가치가 내려가겠죠. 하지만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는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싶고 그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게 부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부자들은 리그가 맞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맞는데 그 이하에 있는 국민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아직도 제가 그냥 겁준다. 제 채널을 오랜 시간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겁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공포팔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공포팔이가 조회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미 다 봐왔고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공포팔이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공포를 느껴서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선택 잘못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거지꼴 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가만히 있다가 정부 믿고 가만히 있다가 화폐같이 녹는 것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과일 몇 개만 보다가 뿌리가 썩고 있는 거를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과일이 더 이상 없어서 과일을 배급받게 되겠죠. 이거 지금 아무 근거 없는 헛소리로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봤을 때 수많은 국가들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감스럽죠. 이걸 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부동산적으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낼 거고 여러분께 얘기를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대령의 그 믿음.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고 큰일이 났지만 결국 잘 될 거다. 이거 패러독스 맞죠?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진짜 큰일 났다. 엿됐다. 비상사태다. 앞으로 정말 각오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확실해요. 여러분도 각오하시는 게 좋을걸요. 이거 그냥 쉽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미 국민의 절반은 관심 없어요.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는 관심이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알지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눈을 감을 거예요. 벌어질 일들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막 시간이 흘러가겠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정권의 힘이 너무 거대합니다.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힘이 너무 크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잖아요. 거대한 힘은 거대한 책임과 함께 온다고. 책임은 그들의 어떤 특기가 아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